예, 자, 좀 쉬셨습니까? 자, 이제 중개계약 요약집 요약집이 아니라 그 문제집 10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이제 중개계약 들어가고 전속중개계약 정보망 들어갈 거예요. 자, 그 중개계약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중개계약은 5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2가지. 일반 중개계약하고 무슨 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2가지를 놓고 공부합니다.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 개념이 뭐예요? 일반 중개라는 것은 이 사람이 A 계공에게 의뢰를 하고 B 계공에게 의뢰를 해도 계약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누가 보수를 받는다고 했어요? 거래를 성사시킨 계공. 그럼 A, B, C 중에서 누가 성사시켰어요? B. 그렇지. 자, 이 사람이 거래 성사시켰다. 그럼 B는 당연히 보수 받아 못 받아? A하고 C는 열심히 일했는데 보수 갖고 돼 안 돼? 이런 것을 일반이라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일반 중개계약을 맺을 때 보통 계약서 써요? 안 써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구두로 하면. 그래서 계약서 써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요청이 있으면 의무 작성이라고 그랬어요? 협력? 요청이 있더라도 의무 작성이 아니에요. 안 써줘도 관계없어요. 협력에 작성할 수 있는데, 그럼 작성하기로 가정을 했으면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있는데 권장사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법정 서식을 안 써도 관계는 없다고 했죠?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자, 일반 중개계약서는 몇 부 작성? 2부. 의뢰인하고 계공 2부죠. 한 부는 보통 보관하죠? 계공이 몇 년 보관한다 그랬어요? 구체적인 보관 규정이 없다. 그럼 보관 먼스 X.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게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4가지 있어요. 아는 대로 서술하셔. 주관식입니다. 일반 중개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자, 중개 대상물 위치하고 규모. 그러면 거래 금액입니까? 거래 예정 금액. 예정 금액. 자, 여기는 예정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공하고 의뢰인이 준수할 사항. 그렇죠? 그래서 총 몇 가지? 4가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일반 중개계약 개략적인 내용이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공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해서 다음 타당한 걸 골라라. 자,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하고 개공은 3년간 보관해야 된다 말했어요? 구체적인 보관 규정이 없다. 2번.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고 국장이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맞아요? 있고 권장. 있고 권장. 3번. 일반 중개계약서는 3부 작성? 2부. 자,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중개자 이치 및 규모는 들어있죠? 거래 금액이에요? 거래 예정 금액. 거래 금액이 아니라 거래 예정 금액. 됐어요? 그 다음에 4번.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서 중개계약서가 작성된 경우라도 개공은 정보 공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정보 공개 의무는 전속에서 나오지 일반은 의무가 아니야. 스스로 공개할 수는 있어요. 자, 2번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옳은 걸 골라라.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이 정한 표준 서식을 써야 돼? 반드시? 협력 작성이기 때문에 법정 서식이 있고 그래도 다른 서식 써도 돼. 권장사항이고. 자, 2번. 일반 중개계약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맞습니까? 개공과 의뢰인과 합의로 별도로 정한 그 기간에 따른다. 맞아요? 이것은 일반이든 전속이든 같다고 했어요. 유효기간은 전속중개계약이든 일반 중개계약이든 같습니다. 2번이 정답. 자, 일반 중개계약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돼? 구두로 해도 관계없어요. 구두로 해도 관계없고 체결 자체는. 자,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의 개공이 준수해야 할 사항 기재를 요청할 수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 준수사항도 필요적 기재사항에 들어가 있잖아요. 요청할 수 있고. 자, 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계약을 다수 개공에게 체결할 수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 개공의 의뢰도 관계없으니까
같은 내용의 계약을 여러 계공과 체결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2번. 자, DP 넘어가세요. DP 넘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전속으로 들어가는데, 전속은 뭐 몇 가지만 설명하고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칠판 보고 머리 굴려 보세요. 자, 전속 중개 계약을 몇 사람이 맡기는 거? 한 사람. 특정 계공 1인에게 맡기는 걸 전속이란 말을 써요. 이걸 전속 중개 계약을 말하는데, 그럼 전속 중개 계약 체결 여부는 의무사항입니까? 임의사항이에요. 임의사항. 무슨 사항? 임의사항. 그러면 계약 기간은 몇 개월이 원칙? 3개월.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있다면. 이건 아까 일반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근데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자유지만 일단 체결하면 계공에게 의무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의뢰인에게도 의무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서로가 의무를 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주로 공부할 건 의무사항이야. 의무사항인데, 자, 머리 굴려보세요. 계공이 전속을 맺고 안 맺고는 자유입니다. 일단 전속을 맺으면 계공 의무사항이 첫 번째가 전속 중개계약서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는데 반드시 법정서식을 써야 돼. 아까 일반은 법정서식 안 써도 되죠? 법정서식을 써야 되고, 그리고 몇 년 보관? 3년 보관. 일반은 보고 놓은 거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이거 차이. 그 다음에 일반은 의무적으로 정보 공개할 의무가 없죠? 근데 이건 의무적으로 정보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공개 의무가 있는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나 또는 무슨 신문? 일간신문. 자, 여기서 정보 공개는 며칠이네?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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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죠? 그러면 공개를 했다 가정을 해봐. 그러면 공개했다는 사실을 통지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뭘로 써? 문서로 써. 언제까지? 지체 없이. 기억나요? 네. 지체 없이. 그리고 또 전속은 몇 사람이 맡겼어요? 한 사람. 그럼 일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처리 상황을 주기적으로 통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몇 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업무 처리 상황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문서로서 해야 되고 몇 주일에 한 번? 2주일에 1회 이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라.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라. 있죠? 그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정보만 공개하라 했지 구체로 어떤 정보 공개하라 안 했죠? 네. 그러면 정보 공개상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자, 기본적 사항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벽, 수, 도, 일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권리관계 공개해야 되죠? 네. 각 권리자 주소 성명 인적사항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거래 예정금액 공개해야 됩니까? 네. 예정금액 공개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무슨 지가? 공시지가. 근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공개하라. 개념 잡았어요? 네. 예, 이 공개사항. 그럼 이제 벌칙 하나 해볼게요. 자, 이걸 보존하라는데 보존하지 않거나 작성하지 않았다. 어떤 죄지? 업무정지. 그렇지. 좋아. 업무정지. 공개하라 했는데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는데 해버렸다. 어떤 죄지? 임치. 오, 좋아. 자, 이거 공개했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라는데 안 했어. 어떤 죄지? 업무정지. 자, 그러면 2주일 이상 통지하라는데 안 했어. 업무정지. 그 다음에 개공이 확인 설명을 성실히 이행하라는데 안 했어. 이거 얼마? 왜 대답 안 해? 다른 분은 다 대답하는데 혼자만 하네. 빨리 컨닝 해봐. 아니, 옆 사람이 이야기했잖아요. 500만 원? 네, 500만 원이에요, 과태료. 몇만 원이에요, 과태료? 과태료.
이해됐어요? 네. 예. 자, 그 다음에 의뢰인도 의무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위약금 지불하라. 뭘 지불하라? 위약금 지불하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다른 개공에게 의뢰한 경우하고 개공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한 거. 그러면 이건 중개보수 50%입니까? 해당하는 금액 위약금을 물어라.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개공 배제한 경우하고 다른 개공에게 의뢰를 해서 거래 이루어진 경우. 됐어요? 그리고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라 있습니까? 비용은 중개보수 얼마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비용입니다. 이건 스스로 발견했을 때. 뭐 했을 때? 스스로. 그 다음에 세 번째, 협조하라. 뭐 하라? 협조하라. 이런 것이 있어요. 개념 잡았어요? 네. 예, 그럼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이 정도 해놓으면 충분해요. 잊어먹었던 거 재생됩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한번 봐드릴게요. 공인중개사법상 전속중개계약 제도에 관한 설명 좀 맞는 거 틀린 거? 틀린 거. 자, 1번. 전속중개계약 체결은 임의적이므로 맞죠? 개공이 전속중개 체결을 요구하더라도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맞죠? 체결 자체는 의무요, 임의요? 임의. 맞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반드시 법정 서식을 사용하여 전속중개계약서를 써야 한다. 맞습니까? 네. 전속중개계약서는 반드시 법정 서식만 써야 돼. 네. 맞고. 3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지체 없이 정보망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해야 돼? 7일. 정보 공개하는 것은 며칠? 7일. 이게 틀렸네. 4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이 중개대행을 제공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임치. 맞아요? 맞네. 자, 개공은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상을 문서로서 통지. 맞았어요? 네. 맞네. 자, 6번. 6번 보고 있어요? 네. 자,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옳은 걸 골라라. 법령은 전속중개계약서에 대한 표준 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어디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들어있어요? 시행규칙에?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이 어디가 있냐고. 시행령에 있다? 시행규칙에 있다? 모든 법정 서식은 다 시행규칙에 있어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빨리 적어. 모든 법정 서식은 다 시행규칙에 확인설명서 시행규칙, 전속중개서 시행규칙, 일반중개서 시행규칙, 확인설명서 시행규칙. 모든 법정 서식은 다 어디가 들어있어? 시행규칙. 그럼 시행규칙은 대통령령이라래요?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을 시행규칙이라래. 모든 법정 서식은 어디가 들어있다고? 시행규칙에 들어있다고. 됐어요? 모든 법정 서식은 어디가 들어있다고? 시행규칙. 전속중개계약서든 일반중개계약서든 확인설명서든 다 시행규칙에 들어있어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법령 속에가 시행령, 시행규칙 다 들어있잖아요. 법령이란 말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괄하는 개념이요. 개념 잡았어요? 이건 기초 11월 강의할 때 하는 건데. 자, 2번. 전속중개계약은 당사자 약정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아요? 법에서 3개월이 원칙 정하고 있잖아요. 3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보만 일간신문에 정보를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게 정답이고. 4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업무 처리상을 통지할 의무는 없어 있어요? 몇 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자, 전속중개를 체결할 때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해요? 3년. 전속은 몇 년? 3년. 그렇지. 자, 넘어가 보세요. 자, 9번 문제. 우리 과목에서 지체 없이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지체 없이. 그러니까 타당한 걸 골라라 해서 타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해서. 타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전속 중개계약 체계로 지체 없이 당해 중개되는 정보를 정보망에 공개한다. 맞아요? 7일 지체 없이 틀렸고 2번 이를 경우 중개 대상물 공개할 때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서 통지. 맞습니까? 공개했다는 사실 알리는 건 언제까지? 지체 없이. 맞고 총의 의결은 지체 없이 국장이 보고. 맞았어요? 예, 맞습니다. 자, 뒤에서 배우지만 총의 의결은 언제까지 보고? 지체 없이. 좋아요. 보고 신경 써봐요. 지체 없이도 중요하지만. 시험 시행에 부정행위를 한 자를 다른 시험 시행에 지체 없이 통보. 맞아요? 네. 아, 이것도 지체 없이 맞고. 여러분들 그 분사함수 이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주된 사함수 들어가죠? 네. 그럼 주된 사함수 시정후수 지체 없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정후수 통보해주면? 네. 맞습니다. 양쪽에다.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 봐요. 10번 문제. 10번 문제 보고 있습니까? 네. 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개공이 공개할 정보 내용, 공개사항 물었네. 공개사항이 아닌 거 골라라. 공개사항이 아닌 거. 기권 공개공이 아닌 거 골라라. 이 말인데. 자, 기억. 물건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 구조. 특정하게 필요한 사항 들어가? 네. 예, 이거 기본적 사항이야. 이게 기본적 사항입니다. 자, 니은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권리관계 들어가? 네. 예, 들어갑니다. 각 권리자 주소성분 인적사항은? 안 들어가. 이게 정답. 아닌 걸 골라놨으니까.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들어가요? 네. 예, 들어가고. 거래 예정 금액은? 들어가죠.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안 들어가. 이건 어디서 나와? 확인, 설명. 중개보수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 들어가? 이것도 확인, 설명. 확인, 설명에서 나와요. 일조 소음, 진동, 환경은 들어가? 예. 벽수, 도 1에서 1.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아닌 건 몇 개? 3개. 인적상 아니고, 조세 아니고, 보수 실비도 아니고. 이해됐어요? 예. 자, 12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전속중개사 설명 옳은 것을 하나만 고르라 했어요? 모두 고르라? 모두. 기억. 특정한 계공을 정하여 그 계공에 한하여 중개됨을 중개하도록 계약이 전속중개계다. 맞았습니까? 예. 맞고.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 유효기한은 6개월로 한다. 3개월. 계공은 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계로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을 문서로 통지. 맞습니까? 맞고.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계공에게 해당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의뢰인은 전속 중개를 체결한 계공에게 위약금 지불 의무를 진다. 맞아요? 네. 다른 계공에 의뢰해서 거래하면 위약금 물어야 되죠? 네. 얼마를 물어야 돼? 해당하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위약금 딱 가면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머릿속에 떠야 돼. 맞고. 자, 전속 중개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동그라미. 약정이 가능하나 약정 동그라미. 맞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서 기본 내용에 위반된 의뢰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이것도 맞아요. 그러면 이제 맞는 것은 기업, 디귿, 니을, 미을. 몇 번 정답? 이제 전속은 이 정도만 할 거예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112페이지 뭐가 나와요? 농상 거래 정보망. 이제 정보망도 간단하게 이론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꾸 잊어먹었어서 이게 간단하게 그렇죠. 바로 문제 풀면은 따라오신 분도 있는데 못 따라오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론 몇 가지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칠판을 봐주세요.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것은 누구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한다? 개공 사장들끼리. 이걸 운영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거래정보 사업자란 말을 써요. 이걸 운영하는 자를 거래정보 사업자란 말을 쓰는데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려면은 누구 지정을 받아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요, 지정이요? 지정. 그러면 개인은 거래정보 사업자가 될 수 있어요? 있어. 개인 거래정보 사업자. 개인도 거래정보만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럼 법인은? 되죠. 그럼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는 안 돼.
왜? 겸업 6가지 속에 없어요. 자, 다시 정할게요. 개인도 운영할 수 있고 법인도 운영하는데 법인인 개업공인 중에서는 운영 못 한다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절차에서 지정 요건 고비를 해서 지정 신청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누구에게 신청 들어가? 국장. 그럼 서류 검토하죠? 이상이 없으면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해줘? 안 해줘? 지정서를 교부를 해주죠? 교부를 받고 나서 운영규정 정해서 승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변경도 역시 승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리고 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정 요건은 일단 부가통신 사업자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개공 수가 전국적으로 얼마? 500명. 몇 개 이상 시도해서? 각 얼마?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죠? 5, 2, 4. 정보 처리 기사를 했어요? 기능사? 1명. 공인중개사 몇 명?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컴. 용량이 커야 돼, 제가. 컴퓨터 설비를 줄여서 뭐요? 컴. 좋았어요. 자, 그러면 이 신청할 때 구비 서류는 이 요건에 관련된 서류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록증 4번, 기사 자격증 4번, 공인중개 자격증 4번. 여기는 다 4번이야. 자, 집중하세요. 자, 신청할 날로부터 며칠 이내 지정서를 준다 그랬어요? 30일. 기억나? 기간도 알아야 되면 시점. 그러면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승인? 3개월. 시점 알아야 돼? 그리고 몇 년 이내 운영해야 돼? 언제부터? 신청일로부터요, 지정받은 날이요, 승인. 지정받은 날, 이날에 이날. 승인시가 아니에요. 이때부터 1년. 그러죠? 예. 자, 머릿속에 잊어먹었던 거 재생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문제 풀러 갈게요. 이걸 운영하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거래정보. 그러면 이걸 이용한 사람이 개공이잖아요. 그럼 개공이 정보를 올려보낼 때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돼? 안 돼? 거짓 공개하지 말라. 그럼 거래 끝나면 거래 끝났다는 사실을 통보해 줘야 돼? 안 해야 돼?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러면 개공이 이 의무를 위반했다 가정을 해봐. 거짓 공개하지 말란데 해버리다 통보하는데 안 했다. 어떤 죄제? 업무정지. 좋았어요. 자,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내려보내야 돼?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내려보내라. 다르게 공개하라 하지 말라. 차별 공개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면 이걸 위반하면 지정 취소 사유도 되고 1년하고 1년. 개념 잡았어요? 예. 자, 이 정도 해놓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15번 문제. 122페이지 15번. 보고 있어요? 지정 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엔 부가통신사업자일 것 맞습니까? 예, 맞고. 정보처리 기사 몇 명? 맞고. 정보망 가입 이용한 개공수가 전체적으로 500명, 2개, 30인 맞습니까? 어떻게 안 가렸어요? 5, 2, 3. 개공 1명. 개공은 500명이지. 공인? 중개사가 1명이지.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정보망에 가입 이용한 진영업소 국장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 같은 컴퓨터. 컴퓨터. 맞았어요? 예, 좋아요. 그래서 몇 번 정답? 4번. 자, 17번. 17번 보고 있습니까? 자, 지정 절차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한 걸 골라주세요. 타당하지 않는 거. 자,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요. 국장에게 신청. 국장 신청 맞아요? 네. 맞네. 자, 2번. 국장은 지정 신청을 받을 때, 뭘 받을 때? 신청부터 3월 이내 지정서를 준다 그랬어요. 30일. 3개월이 틀렸어요. 30일.
이제 3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운영 규정에 따라 정보망을 운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지정을 받은 거래정보 사업자는 운영 규정을 정해서 국장은 뭘 받아야 돼? 승인. 맞고? 거래정보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년? 1년.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년? 1년. 맞았어요. 그래서 17번은 몇 번 정답? 2번. 자, DP 넘어가세요. 자, 20번 문제 봐주세요. 20번. 20번 보고 있어요? 거래 정보망 이용 등과 관련하여 옳은 걸 골라라 했어요. 옳지 않은 거. 자, 거래 정보 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장 승인. 맞습니까? 예, 맞고. 자, 시점 알아야 돼.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 맞고. 2번. 거래 정보 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는 정보에 한해 공개하며 다르게 공개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걸 위반하면 아까 지정? 취소. 1년하고 1천. 자, 3번. 개공은 당해 중개 대상물을 정보망에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되죠. 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맞았어요? 뭐예요, 저기? 업무정지. 저기 칠판에 적혀 있잖아요. 업무정지. 이게 틀렸고. 자, 4번. 개공은 당해 중개된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지체 거래정보 사업자에 통보하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럼 5번. 이걸 위반하면? 업무정지. 그럼 5번은 맞아서 틀렸어? 맞았어. 이 문제잖아, 이 문제. 20번 문제는 이 문제야. 그럼 잡았어요? 예. 자,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제재 관련 문제라고. 자, DP 넘어가 봐요. 자, 22번 문제가 이제 지정 취소 문제인데, 지정 취소. 지정 취소 다 외웠죠? 거은, 의정, 사해. 자, 한번 적어 드릴게요. 지정 취소 사유가 첫 번째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지정 취소 맞습니까? 네. 자, 운영 규정을 정해서 승인 받으라 그랬죠? 받지 않거나 변경 승인 받지 않거나 위반했을 때 지정 취소도 된다고 했죠? 네. 자, 그러면 이것은 지정 취소도 되지만은 몇만 원? 500만 원 과태료 같이 된다 그랬어요? 네. 지정 취소도 되지만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내려보내세요? 그리고 다르게 공개하지 말고 차별 공개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차별 공개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정 취소도 되지만 1년하고 징역 벌금 같이 된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몇 년 이내 정보망을 설치 운영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왜 안 했어요? 어떻게 된 거 보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거래정보 사업자가 뭐 하거나 사망. 법인 거래정보 사업자가 뭐예요? 사망. 이게 지정 취소 사유야. 자, 이게 지정 취소 사유라고. 자, 이 문제가 22번 문제. 됐어요? 자, 문제 볼게요. 틀린 걸 골라라. 지정 취소 요건이 틀린 것 같아요. 거짓 그 밖에 부정업무를 지정받으면 지정 취소 맞아요? 네. 운영 규정 승인, 변경 승인 받지 않거나 운영 규정 위반하여 정보 운영 지정 취소 맞아? 네. 예.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거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도 지정 취소 맞죠? 네. 그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으면 6개월이요? 1년. 이건 내용이 틀린 거잖아요.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이겁니다. 6개월이 아니라 1년. 그리고 개인 거래정보 사망, 법인 해산. 운영이 불가능. 이것도 지정 취소 맞아요. 자, 23번. 23번은 뭐냐면 OX 문제. 자,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 그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 후 정보 공개 차별 취급하면 지정 취소될 수도 있고 1년하고 1년. 맞았어요? 네. 맞네. 이거네, 이거. 닌 거래정보 사업자 운영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망을 운영했다. 지정 취소될 수 있고 500만 원 과태료 맞아? 네. 이거네. 이거네. 맞죠? 자, 띠간. 거래는 거짓 그 밖에 부정업무를 지정을 받았어. 1년하고 1천? 거짓 지정 받으면 지정? 취소만 되지 다른 제재는 있어 없어? 없어. 다른 제재는 없어. 그럼 이건 X. 지금만 X. 자, 니을 보세요.
개공이 정보망에 중개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어.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맞습니까? 예, 맞네. 그러면 OOXO. 몇 번이 정답? 4번. 자,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자, TP 넘어가봐요. 이제 정보망은 이 정도 하면 충분해. 나중에 막 틀리고 싶어도 맞아. 그렇죠? 어? 그래 갔으면 좋겠죠. 그리고 9, 10월 달에 계속 정보망 문제가 또 한 문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반복 들어가. 전속도 한 문제 나오면 계속 반복 들어가고. 매 주마다. 그러니까 잊어먹을 틈이 없어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9, 10월 달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해야 되냐? 그 뒷페이지, 118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118페이지 1번 문제 보세요. 이것은 이제 뭐 이론 설명 안 하고 바로 들어갈 건데, 그 1번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돼요. 이제 문제에서 공인중개사법 동그라미, 개공 의무 동그라미.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돼. 하나라도 빗나가면 답이 아니야. 됐어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우리 법상 개공 의무를 골라라. 이 말이잖아요. 우리 법상. 그러면 신의 성실 공정중개 의무는 우리 법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개공 의무 맞습니다. 니은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 중개사법 들어있고 개공 의무 맞죠? 맞고 성관주의 의무는 이건 개공 의무는 맞아. 근데 판례상 의무야. 그래서 답이 아니야. 판례상 의무.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개공 의무는 맞는데 판례상 의무니까 답이 아니고 협회 설립은 의무 자체가 아니야. 설립할 수 있다. 의무 자체가 아니고 이중 소속 금지는 우리 법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개공 의무 맞죠? 맞고 거래 정보망 가입은 의무요 할 수 있다. 의무 자체가 아니고 전속 중개계약 체결은 의무요 아니야. 체결할 수 있다. 아니고 예치 공고는 계약금 예치 공고는 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니고 자 보증 설정 증서 사본계 뭐 계약 끝나면 계약서 줄 때 보험 증서 쌍방 주라 그랬죠? 의무 맞아? 아 의무네. 그럼 지도 감독상 명예에 응할 의무는 이렇게 생각해봐. 이게 좀 애매모호하면 제재가 있냐 봐봐. 개공이 감독 명예하면 제재 있어 없어? 있어. 의무야 의무. 의무 중개사법의 의무라고. 개념 잡았어요? 네. 개공이 감독 위반하면 업무정지거든요. 그러면 의무 둘 다 충족된 거 몇 개? 5개. 기역, 니은, 비읍, 지읒, 읒. 이거 5개요. 미음, 지읒, 읒.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이 뭐냐면 개공 등을 묻는 거예요. 개공 등.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사원 모두의 전 개공 등을 골라라. 등록 후 결격 사유. 개공 등 맞아? 예. 이중 소속 금지는 맞죠? 보조원도 있죠? 등록증 개시는 개공만. 디귿 니을은 개공만이야. 디귿 니을. 디귿하고 니을 이중 등록 금지. 이 디귿 니을은 개공만. 그리고 미음 비읍 인장 등록하고 품위 유지는 개공하고 소공. 개공하고 소공. 비밀 누설 금지는 개공 등. 다. 금지 행위도 다. 그러니까 5번이 정답. 이제 개공 등은 여기 다 나왔어. 그럼 하나 더 있죠? 우리 과목에서 개공 등. 이 4가지 왜? 예? 그렇지, 예방교육. 빨리 적어, 예방교육. 와, 아주 좋았어.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예방교육. 예방교육도 보조원도 예방교육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 개공 등은 5개. 이거 다 나와 있어. 5개 지금 다 나왔습니다. 5개밖에 없어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자, DP 넘어가세요. 자, 비밀 누설 금지 의무 한 문제 풀어드릴게요. 5번 문제. 이제 5번 문제를 풀 건데, 개공 A는 소공 B를 고용하여 중개 업무를 종사하는데 B가 소공이 또 문제 쳤네. 비밀을 누설했어요. 자, 누가 사고 쳤어요? 소공이 비밀을 누설해봤어요. 왜 비밀을 누설했을 것 같아요? 입이 간지러워서. 자, 아주 좋았어요. 하여튼
입이 가려워서. 자, 우리 이 사람이 비밀을 누설했다. 문제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 벌칙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러면 이 서공이 비밀 누설했잖아요. 그러면 서공에게 징역 또는 벌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몇 년하고 몇 년? 비밀 누설하면 1년하고 2천이거든요. 그러면 개공이 양벌규정 적용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이것도 중개업이잖아요. 양벌규정에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감독 잘하면은 벌금형이 선고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양벌규정에 적용돼요. 그러면 직원 서공이 비밀 누설해서 여기가 1,000만 원 벌금 받았다. 그러면 결격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양벌 규정 때문에 하면 결격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등록 취소가 돼, 안 돼? 벌금 때문에 취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개념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서공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서공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서공이 자격 취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응? 서공이 지금 비밀 누설했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잖아요. 자격 취소 돼, 안 돼? 되지. 아까 했잖아요. 중개사법 위반해서 뭘 받으면? 자격 취소 돼. 적용을 할 줄 알아야지. 그러면 서공이 비밀로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자격 취소 돼, 안 돼? 자격 취소 돼, 안 돼? 아니, 아까 했잖아요. 안 되지. 아까 이 법 위반해갖고 뭘 받아야지? 그럼 벌금 받았고 어떻게 자격 취소되냐고. 이거 자격 취소지. 그럼 자격 취소 안 돼. 그죠? 그럼 다시. B가 누설됐을 때 개공은 자격 취소돼? B가 지금 비밀 누설 징역 벌금 받았어. 그러면 개공이 자격 취소되냐고. 그 이유는? 아니, 그게 아니라 받아봤자 뭐니까? 그러니까 자격 취소는 안 돼. 등록은 취소될 수 있어도. 아, 징역형을 받아야 취소가 되지. 받아봤자 벌금이니까 자격 취소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개념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일단 이 B가 누설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해고된 이후에도 준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해고돼도 준수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수사기관에다가 자, 이분은 처벌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처벌할 수 있어, 없어? 이걸 무슨 죄? 반의사불명죄. 처벌하지 말아달라면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B가 소공이죠? 소공이 비밀로서 1년하고 1천 맞습니까? 예, 맞네. 1번. B가 소공이 6개월 뭘 받았어? 그러면 소공 자격은 취소가 된다. 맞죠? 근데 벌금 받으면 취소 안 돼. 징역형이 아니기 때문에. 자, 3번. 이 경우 양벌 규정이 적용돼요? 비밀 누설도 적용되죠? 중개사법 위반이니까. 그럼 B가 징역 벌금 받게 되는 건 개공은 A에게도 300만 원 벌금이 선고될 수 있죠? 이로 인해서 등록이 취소돼? 이게 틀렸네.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래야지 맞죠? 3번이 정답이고. 자, C가 의뢰인이잖아요. 소공 B를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이걸 반의사불명죄. 자, B가 해고된 이후에 비밀 누설한 경우도 처벌 받아, 안 받아? 받아. 그 말이야. 아, 이 비밀 누설 문제. 비밀 누설뿐만 아니라 자격 취소까지 막 믹서가 된 거죠. 양벌 규정까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봐. 이렇게 종합하면 이제 나중에는 막 쉬워져. 됐어요? 자, 뒷배 넘어가서 이제 금지행위 들어갑니다. 무슨 행위?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몇 가지만 설명하고 문제 들어갈게요. 자, 금지행위 내용 아는 대로 서술하셔. 금지행위 내용. 자, 첫 번째 뭐요?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하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등록 업자요, 무등록 업자하고 협조한 개공이요. 협조한
알면서 협조한 누구를 말해? 개공등. 개공등. 여기 개공을 말하는 거예요. 개공등은 보조원까지. 무등록자 본인을 말한 게 아니고. 그러면 보수 또는 실비를 더 받으면 돼? 안 돼? 안 돼. 초과. 그 다음에 거짓된 언행, 그 밖 그 방법,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거짓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관련 있는 증서, 청약저축통장 있잖아요. 관련 증서는 뭘 해도 걸려? 중개를 해도 걸리고 매매를 업으로 해도 걸려요. 중개도 걸려요. 그 다음에 의뢰인하고 무슨 거래? 직접 거래하거나 무슨 대리? 상담대리. 금쟁이 걸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기조장. 투기조장. 자, 이거 이제 금쟁인데 워낙 많이 해서 메모보고 간직성투. 기억나죠? 네. 그럼 벌칙 한번 적어 드릴게요. 위에 건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밑에는? 3천. 개념 잡았죠? 네. 그러면 이 처분은 뭐예요? 개공이 이거 위반하면. 아까 문제 나왔는데 개공이 금쟁이 위반했을 때 아까 문제 풀 때 한번 했어. 자, 임치. 그렇지. 임의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그럼 소공은? 자격 정지 들어갑니다. 자, 금쟁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금쟁이가 적용되는 것은 개공이라 그랬어요? 개공 등이라 그랬어요? 등. 자, 그래서 끝났어요. 일반인들은 적용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내용인데 이제 문제 풀면서 내용 보충하면 돼요. 문제 풀면서 보충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부터 봐냐면 자, 7번 문제. 7번 문제 보고 있어요? 네.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걸 골라랐어요.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않는 것은 모두 몇 개냐? 기억.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보수 약정을 하고 약정한 대로 보수를 받았다. 금쟁이 걸려? 초과 약정을 해갖고 받아버렸잖아요. 걸려 안 걸려? 어디? 초과 보수 여기 걸려. 그 다음에 니은 분양계약 체계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금쟁이 걸려 안 걸려? 어디 걸려? 1번에 걸려요. 매매업에 걸려요. 분양권은 건물하고 똑같아. 그럼 건물 계속 사들이면 걸리지. 자, 디귿. 보수를 받지 않고 청약통장 거래를 알선해서 걸려 안 걸려? 걸려. 관련 증서. 관련 증서요. 보수를 받든 안 받든 관계없어 이건. 관련 증서에 걸려. 자, 리얼. 개공이 의뢰인의 대리인 수임과 거래했어. 의뢰인의 대리인이나 수임과 거래했어. 개공이. 누구하고 거래했어요? 의뢰인. 대리인이 의뢰인이잖아요. 그럼 무슨 거래? 직접 거래지. 직접 거래 걸려. 의뢰인하고 하면 무조건 직접 거래야. 대리인하고 하든 소유자하고 하든 수임인하고 하든. 그죠? 직접 거래. 자, 개공이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매각할 때 다른 개공을 중개를 통해서 거래했어. 금지 행위 아니야. 직접 거래도 아니다. 아니다. 다른 개공 끼워서 하면 괜찮아. 아닌 거 하나 나왔어. 자, 개공이 자신이 거주할 주택을 의뢰인이 아닌 자로부터 매수했어. 의뢰인이 아닌 자로부터 자기가 살 집을 사들였어. 걸려 안 걸려? 그럼 의뢰인이 아닌 자니까 직접 거래 아니죠? 그러면 거주할 집이니까 업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금쟁이 아니야. 이건 매매업도 아니고 직접 거래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개공이 자신 배우자 부동산을 중개했어. 걸려 안 걸려? 안 걸려요. 왜? 배우자는 남이야? 가감 없이 남이라면? 좀 싸우고 왔어요? 아, 애웠어. 아, 싸우지는 않고. 아니,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니, 좋았어요. 자, 의뢰인의 요청에서 쌍방대리는 금지 행위 아니야. 쌍방대리는 금지 행위잖아요. 여기요, 쌍방대리. 그러면 아닌 것은 몇 개? 3개. 몇 번 적는다? 3번. 자, D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9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의 금지행위에 해당한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의 중개대상물 임대하는 행위. 자, 의뢰인을 대리하여 몇 줄 보세요?
남은 물건을 임대하는 행위를 해줬어. 이건 일방대리. 다 의뢰인을 대리한다 이 말이 있어요. 한쪽만 대리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줬잖아요. 일방대리. 이건 금쟁이 아닙니다. 자, 니은 상업용 건축 분양대행 동그라미. 보수 실비를 초과해 받았어. 분양대행과 관련된 보수는 초과보수에 걸려 안 걸려? 겸업이니까. 그래서 이제 초과보수 아니야. 금쟁이 아닙니다. 안 걸려? 좋아요. 자, 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소유받은 대리인과 중개사람이 직접 거래하는 행위. 이건 무슨 거래? 직접 거래. 자, 임목을 매매를 걸려 안 걸려? 어디 걸려? 1번에 걸려요. 중개 대상물로 매매업이니까. 그러면 중개 대상물 속에 임목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이 걸리네. 걸려. 그 다음에 개공이 다른 개공은 중개로 매수하여 또 다른 개공은 중개로 매도하는 행위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그러면 금쟁이에 해당된 것은 디귿하고 디귿하고 니을. 되게 쉽죠? 자, 뒷페이 넘어가요. 12번 문제. 이 12번 문제가 의외로 틀리기 쉬워요. 15번 문제가 틀리기 쉬운 문제인데 다음 보세요. 다음 중 개공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금지행 행위를 골라서 아닌 거. 1번 보세요. 매도인 A가 주택 매도를 일간신문에 광고를 했어. 광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광고한 것을 개공을이 보고 마침 자기가 거주할 집이 필요하여 급매물로 싸다고 생각해서 A 소유 주택을 직접 매수를 했어. 광고 나온 것을 직접 사들였어. 거주할 집을. 금쟁이 걸려 안 걸려? 하나씩 분석할게요. 그러면 거기 의뢰했단 말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직접 거래는 아니야. 그러면 거주할 집을 샀죠? 그럼 업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1번도 안 걸려. 그러니까 이건 금쟁이 아니야. 개념 잡았어요? 의뢰한단 말이 없죠? 그러니까 직접 거래 아니고 거주할 집이니까 계속이요? 한 번이요? 한 번.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2번 잘 봐봐. 개공 가분 권리관계 확인 요청 몇 쪽 보세요. 권리관계 확인 요청 매도인 A와 매수인 B 간의 매매계약 체결하고 법정 보수와 실비를 A, B로부터 각각 받았다. 금쟁이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자, 생각을 해봐.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누구한테서 받아? 이전 쪽에서 받아? 취득 쪽에서 받아? 이전. 실비는 한쪽에서 받죠? 보수는 양쪽에서 받죠? 그럼 보수는 양쪽에 받아도 관계없죠? 근데 실비를 양쪽에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비 초과지. 아, 여기 걸리잖아요, 여기요. 실비는 한쪽에서 받는데 실비도 A, B로부터 각각 받았다. 양쪽에서 받아버렸잖아요. 그게 실비 초과. 아, 보수는 양쪽에 받아도 관계없어. 근데 실비는 한쪽에서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비도 양쪽에 받아봤으니까 실비 초과. 보수 또는 실비 초과하면 무조건 걸려 안 걸려? 1년하고 1천. 실비 초과입니다. 실비는 A로부터만 받아요. 자, 그래서 주의. 자, 3번. 개공갑은 의뢰인인 A와 B로부터 동시에 대리권을 소유받아. 아, 이거 뭐 양쪽에서 대리권 받았네. 쌍방대리. 쌍방대리. 뭔 방대리? 그렇지. 좋아. 4번. 개공갑은 A의 대리인 B로부터 택지에 매도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의뢰를 받았죠? 개공이? 친구 을과 공동으로 매수해서 보수는 면제해주고 그랬어요. 걸려 안 걸려? 자, 이 지문을 그대로 그려드릴게요. 자, A의 대리인 누구라 그랬어요? B. 갑이 누구요? 개공이잖아요. 개공이 주어잖아요. 돈이 부족하니까 친구 을을 끌어들였어요. 친구인데 개공이란 말이 없죠? 그러면 개공이라고 한번 해봐요. 같이 사들였어요. 그러면 지금 의뢰인 물건을 사들인 갑은 직접 거래 맞죠? 그러면 돈이 부족해서 같이 지금 공동 투자를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을은 직접 거래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 문제와는 관계없는데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자, 의뢰받은 개공만 직접 거래요. 공동 투자한 을 개공은 직접 거래가 아닙니다. 의뢰받았단 말이 없잖아요. 이 지문하고 관계없어요. 이 지문은 개공이란 말이 없으니까. 근데 개공이라 할지라도 직접 거래 을은 아니라고. 그죠? 예, 그래서 의뢰받는 개공만 직접 거래. 이 관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간혹가다 시험 나올 수 있거든요. 하여튼 4번은 직접 거래입니다. 주어가 갑이잖아요. 의뢰받은 갑. 직접 거래. 자, 5번은 금지행위 걸린 거 보세요. 개공 갑은 분양권 거래를 중개하면서 분양 금액에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지로 보수를 받았다. 금지행위 걸려 안 걸려? 왜 걸려? 초과 보수에 걸려. 무슨 보수? 왜 그러냐면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을 통해서 받아야지 적법 보수가 돼. 당연히 분양금액은 보수가 초과될 수밖에 없죠.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이렇게 해야지 적정 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자, 금쟁이 않는 것은 몇 번? 1번. 자, 14번 문제. 14번 보고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33조에서 규정한 금지 행위를 나열한 것이다. 1년하고 1천. 자, 여러분 풀어보세요. 1년하고 1천짜리를 골라봐요. 예? 기억, 니은, 디귿, 니은. 기억 매매를 업에서 매. 무등록업자하고 협조해서 무. 보수 실비 초과해서 보. 거짓된 언에서 거. 매무 보고 기억, 니은, 디귿, 니귿이죠. 그리고 밑에 세 개 관직, 상터는 3년하고 3천. 이걸 묻는 거잖아요.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벌칙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DP 넘어가세요. 15번은 판례입니다. 이 판례 문제인데 금지행위 관련 판례. 금지행위 관련 판례입니다. 한번 봐드릴게요. 개공 등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냐? 기억. 중개 대상물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설명했어 안 했어? 그럼 어디 걸려? 아니, 금지 행위를 묻는데 지금 어디 걸려? 여기 걸리잖아요. 부작위로 속였잖아요. 아니, 거짓된 행위는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자기 방법하고 하자를 알고 안 가르쳐준 부작위 방법으로 속인 거짓된 언행이야. 거짓된 언행. 거짓된 언행을 적어. 읽는 순간 어디 걸린 걸 알아야지. 거짓된 부작위로 속인 거잖아요. 하자 알고 안 가르쳐준 것도 걸려 들어가. 자, 니은 중개인 등이 서로 짜고 매도 의뢰 가격에 비해 무척 높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매도하고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 이것도 거짓된 언행. 가격을 터무니없이 속여도 걸려 안 걸려? 걸려. 그 거짓된 언행이 뭐예요? 중요 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언행이잖아요. 그러면 가격도 중요 사항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여러분 이야기해서 이거 판례입니다. 거짓된 언행. 자, 디귿. 임야가 개발 제한구역으로 결정돼 가격이 떨어지고 현금화하기 어려운데도 그런 사정을 모르는 의뢰인에게 비싼 가격으로 전매했어도 기망하는 행위. 이것도 어디 걸려? 거짓된 언행. 거짓된 언행에 관한 판례. 속여버렸잖아요. 그렇지. 자, 니은. 토지 면적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알지 못하여 못 가르쳐줬어. 금지행위 걸려 안 걸려? 거짓된 언행이 아니에요. 몰라서 못 가르쳐준 것은 금지행위 아니에요. 알고 못 가르쳐준 금지행위. 몰라서 못 가르쳐준 금지행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과실로 몰라서 못 가르쳐준 금지행위 아니에요. 근데 손해배상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니을 하나 나왔어. 금지행위 아닌 거. 자, 미음. 의뢰인이 매수하려고 하는 건물에 임차인이 알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이것도 어디 걸려? 거짓. 부작위로 속였잖아요. 하자를 알고 안 가르쳐준 거. 거짓된 언행은 저거. 부작위로 속인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비읍. 개공이 8년 사이에 12번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4개월, 5개월 단기 보유하다가 5번에 걸쳐 팔아먹었어. 걸려 안 걸려? 어디 걸려? 업. 그럼
그러면 이것은 한 번으로 본다, 계속으로 본다. 매매업에 걸려. 매매업 적으세요. 매매업에 관한 판례. 그 다음에 개공이 자신의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 친척 부동산 매각을 중개했다. 걸려 안 걸려? 안 걸려요. 직접 거래 아니라 그랬죠? 네. 그러면 아닌 건 몇 개? 네. 2개인데 근데 지금 판례 중에서 거짓된 은행의 판례가 대부분이죠. 네. 매매업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만큼 개공들이 거짓말을 많이 했다 안 했다? 순 거짓말 해갖고 이렇게 판례가 나와요. 판례는 분쟁이 일어나서 나온 거 아니에요. 매매업에 관한 판례는 별로 없어. 전부 다 이거에 관한 판례. 됐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나가서 거짓말 하겠죠? 거짓된 은행에 관한 판례가 수없이 많아요. 다 거짓된 은행에 관한 판례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거짓말해서 중개하라 하지 말라. 중요 사항을 거짓말해서 중개하지 말라. 자기 방법으로 속여도 걸리고 부자기 방법으로 걸린다. 하자를 알고 안 가르쳐주는 것도 걸려. 주로 부자기로 속인 게 많거든요. 이해됐어요? 모른 채 했다는 거. 걸려 들어가. 이해됐어요? 여기 꼭 할 것 같아. 그렇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 하나만 더 풀고 쉴게요. 금쟁이 내용 위반은 효과 제재. 마지막 금쟁이 위반했을 때 제재, 효과. 개공 등이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하여도 거래 당사 거래계약 효력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거래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 예를 들어서 초과 보수 받아서 계약이 무효가 돼? 아니요. 유효입니다. 효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공 등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의뢰인에게 재산 손해가 발생했죠? 네. 그럼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별개 문제야, 이건. 손해가 발생하면 별개로 손해배상 져야 돼요. 개공은. 맞고. 자, 등록 관청은 금지 행위를 한 개공에 대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맞잖아요. 개공은 아까 임치는 전부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업무정지. 맞고. 자, 시도지사는 금지한 소공에 대해서 무슨 정지? 맞고. 그죠?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대리 1년하고 1천이요? 3년하고 3천. 1이 아니라 3, 3. 그래서 몇 번 정답? 5. 자, 그래서 이제 금지 행위도 매년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알고 있어서 어디에 걸린가를 착착착 골라만 내면 돼. 어려움 없어. 이것도 9, 10월 달에 매주 나와요. 매주 나올 거니까 계속 반복 들어가요. 이거 틀리고 싶어도 못 틀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고 어떻게 돼? 휴식 갔습니다.